속쓰림이 계속돼 위산약을 먹어봤나요? 그런데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는다면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산 역류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담즙 역류일 수 있습니다. 담즙은 강한 알칼리로 식도 점막을 깊게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과 발해식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발해식도는 식도암의 전 단계로 조기 발견이 필수입니다. 지금 영상 끝까지 오시면 구체적 위험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마다 입이 쓰고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증상을 단순 위산 문제로 넘기다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위와 식도는 이미 심각한 화학적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장기적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건강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꼼꼼히 체크해 더 큰 위험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증상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위염으로 속쓰림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염증 그 이상을 의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과 밤에 속 차오르는 느낌은 경고 신호입니다. 아침마다 목이 따갑고 가래가 자주 끼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 전정부와 유문부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즙 역류는 점막 손상을 가속해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약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통증 신호를 늦게 보내는 기관임을 꼭 기억하세요. 커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당신도 내 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하셨나요? 이는 단순 구강 건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산이나 담즙이 밤사이 식도로 역류한 결과입니다. 잠결에 기침이 나기도 하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역류 증상자인지 모릅니다. 식도 점막은 얇아 산과 담즙에 취약합니다. 반복 자극이 염증과 흉터, 협착으로 발전합니다. 점막이 예민해지면 물만 마셔도 따가울 수 있습니다. 밤중 역류는 위 내용물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기침과 가래, 답답함은 경고입니다. 이 증상을 단순 감기라 알레르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증상의 패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당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상 증상은 무시할수록 악화됩니다. 담즙은 십이지장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입니다. 원래는 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올라오면 매우 공격적인 물질이 됩니다. 위산과 다르게 담즙은 알칼리 성분이 강합니다. 식도와 위점막을 깊숙이 녹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진행됩니다. 내시경이나 CT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위산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면 담즙 역류가 늘어납니다. 위산은 줄지만 위장내 운동이 느려져 역류 압력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담즙이 식도까지 역류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점막은 미란과 궤양으로 변합니다. 더 심해지면 발해식도라는 위험병변이 만들어집니다. 담즙 역류는 단순 속쓰림 그 이상의 위험입니다. 이를 알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담즙 역류 위험을 알아두세요. 담즙 역류는 약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조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식사량을 평소보다 20% 줄여보세요. 위가 과도하게 차면 역류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세요. 누우면 위와 식도 경계가 무너집니다. 셋째, 늦은 밤 식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야행성 담즙 분비가 흐트러져 역류가 심해집니다.
넷째,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여 담즙 자극을 낮춥니다. 다섯째, 취침 시간은 밤 11시 이전으로 맞추세요. 수면과 수분 섭취는 담즙 농도 조절에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차이가 큽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활 변화로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점막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입이 쓰고 혀 뿌리가 뜨겁다면 주의하세요. 위산약을 먹어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심각합니다. 목 깊은 따가움과 헛기침이 반복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가래가 끼고 만성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복일 때 속쓰림이 더 심해진다면 담즙 역류를 의심하세요.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안쪽이 묵직하거나 눌리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밤낭과 간에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가지 이상 겹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담즙 역류는 시간이 지나면 점막 변형과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방치하면 발의 칡도와 식도암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신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담즙 역류는 일반 내시경만으로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황록색 담즙 흔적은 검사 시기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내시경이 가장 민감한 진단 방법입니다. 위산억제제는 검사 2-3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즙 역류 의심 사실을 의사에게 꼭 미리 알리세요. 의사는 접합부 점막 변색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pH 인피던스 검사는 산이 아닌 액체 역류를 측정합니다. 증상 일지를 작성해 의사에게 제출하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가 내시경에선 문제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검사 준비와 타이밍이 정확해야 진단이 제대로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검사 후 결과에 따른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은 불편해도 건강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담즙 역류 진단을 받으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자 A는 아침 쓴맛과 속쓰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위산약만 복용하며 증상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3개월 전 생활습관과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사량 조절과 눕기 금지 등 루틴을 바꾸기 시작했죠. 담즙 역류 진단 후 치료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2개월 만에 아침 쓴맛이 크게 줄고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목 따가움과 가래 증상도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반면에 환자 B는 증상을 무시하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점막 손상이 심해져 발의 칡도로 진행됐습니다. 그 후에는 치료가 훨씬 어렵고 회복도 늦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듯 조기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당신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생활 습관은 건강 회복의 기반입니다. 담즙 역류는 무서운 합병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점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손상 요인만 차단하면 2주 내에도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가 생활 습관 개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위산 억제제만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몸 신호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입니다. 식사 시간과 지방 섭취 조절, 충분한 수면이 핵심입니다. 검사도 준비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담즙 역류 진행을 늦추고 회복을 돕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디드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담즙 역류는 분명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